둔항은 어떤 도시인가요? 오아시스 도시로 막고글의 도시입니다. 강수량이 매우 적은 사막을 끼고 있는 건조한 대륙성 기후로 여름은 뜨겁고 겨울은 몹시 추운 사막의 오아시스 도시인데 옛날 한나라와 당나라 시절의 중국과 서역을 연결하는 실크로드의 중요한 거점 지역이었죠. 실크로드는 중국 서안에서 출발하여 여기를 거쳐 유럽으로 가는데 둔항은 실크로드의 남쪽 길과 북쪽 길이 갈라지는 곳이어서 교역에서 매우 중요했으며 흉노와 늘 전쟁을 하고 있어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지점이었죠. 몇 세기 동안 현장법사 등 서역으로 불교, 경전을 구하는 불교, 승려들이나 많은 순례자가 이곳을 지나갔고 그 과정에서 안전과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 불교의 힘을 빌려 만든 막고글이라는 동굴 불교 유적이 탄생되었습니다. 막고글의 세 가지 큰 유물은 불상, 벽화, 고문서입니다. 둔항은 막고글 때문에 먹고 사는 도시입니다. 막고글이 전부다라고 보면 되는데 사시사철 관광객들이 북적대는 곳입니다. 도시에 수많은 호텔과 상점이 있고 야시장은 관광객에게 매우 인기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옥, 보석, 도장, 작은 경전 등 실크로드, 막고글이나 주위 역사를 주제로 한 다양한 기념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막고글 이외 둔항에서 주요 볼거리는 수만 년 동안 고운 모래가 쌓여서 아름다운 사막의 광경을 만든 명사산, 민사산과 2000년 역사의 초승달을 닮은 월화천 오아시스, 한나라 시대 서부 지역 방어를 위해 만든 요새의 역사유적인 옥문관과 양관 등이 있습니다. 둔항의 인구는 18만 명 정도로 도시는 작은 규모입니다. 시내의 중심가는 비천상이 로타리에 서 있고 도보로 이동하면 호텔, 야시장, 둔항박물관 등을 갈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둔항은 주치안 밑에 도낭이 있는데 주치안의 면적은 엄청 큽니다. 한국의 1.6배, 중국의 주치안보다 더 큰 곳도 2개 있습니다. 막고글은 어떤 곳인가요? 1000개의 불상이 있다라는 천불동으로도 불리며 198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주로 둔항석굴이라고 부릅니다. 막고글이 만들어진 시기는 오후 16국 시대 전진, 젠친의 지배하에 있던 355년 또는 366년으로 추정되는데 인도에서 온 승려 낙준이라는 사람이 명사산에 올라 막고글 쪽을 바라보면서 당시 서역을 오가던 사람들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석굴을 파고 불상을 조각한 것을 시작으로 원나라 시대에 이르기까지 1000년에 걸쳐 조성된 곳입니다. 이 석굴들은 많은데 둔항의 동남쪽 25km에 있는 명사산 동쪽 벼랑의 남북으로 1600m에 걸쳐 조성된 막고글이 있고 그 주변에 서천불동, 안서유림굴, 수엽구굴 등 총 600여 개의 동굴과 그 안에 2400여 개의 불상이 있습니다. 이 중에 막고글이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편의상 이러한 석굴들을 퉁쳐서 막고글이라고 부릅니다. 기원전 전한 시대부터 당나라 후기까지 불교, 유물이 시대별로 폭넓게 있는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굴은 5세기 전반에 여기를 지배한 오후 16국 시대의 북양의 것으로 그 이전의 것은 후세에 새롭게 굴을 파면서 훼손된 것으로 보입니다. 벽화는 초기, 오후 16국 시절에는 서역의 영향을 많이 받아 불상, 벽화의 소재 등에서 서역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으나 이후 수당으로 가면서 중국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통치 기간이 가장 긴 당나라 때의 석굴이 225개 굴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수나라가 97개를 차지합니다. 북송 이후 서하의 지배, 몽골과 이슬람의 침입을 거치면서 둔항과 막고글은 쇠퇴해지고 오랫동안 잊혀진 존재가 되었죠. 이 막고글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은 것은 1900년 둔항의 문헌이 장경동, 장징동에서 발견되면서부터이며 문화대혁명을 잘 넘기면서 지금까지 보존되어 왔습니다. 문혁대에는 저우얼라이의 은밀한 보호 지시로 대량 파괴되는 참극은 일어나지 않았다 합니다.
재미있는 장경동 스토리를 소개합니다. 1900년 청광서제 시절 둔왕석굴을 지키던 자칭 도사라고 하는 왕이한루 왕월로가 제16굴에서 우연히 밀씨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석굴 벽화를 베껴 팔면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본인은 그를 몰라 타인을 고용하였는데 그가 담배를 피다가 연기가 빨려 나가는 길이 2.6m, 높이 3m의 밀씨를 발견하게 된 거죠. 이 밀씨를 제17굴 창경동이라 칭하였습니다. 그래서 17굴은 16굴 안에 있는 다락방 같은 공간입니다. 근데 이곳의 유물이 엄청납니다. 이곳의 유물은 4세기에서 11세기에 걸친 5, 16국 시대에서 북송까지의 고문서와 고대악기, 고화, 고서 등등 총 5만 점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왜 여기에 보관되어 있을까?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변경 지역이라서아 이슬람 등 이교도의 침입에 파괴될까 봐 중요 문화재들만 모아서 폐쇄를 했던 것이 몇백 년 동안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왕월록은 당시 청나라 조정에 이를 보고하였으나 소구열강에 정신없던 청나라 조정은 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근데 막고굴에 대해서는 왕월록이 장경동을 발견하기 1년 전인 1899년 헝가리 지질학자 로치란 사람이 둔왕 막고굴을 탐방하고 간단한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1905년 러시아의 지질학자가 현지에 와서 두루마리 고서 두 보따리를 가져간 적이 있습니다. 그 2년 후인 1907년 로치의 막고굴 보고서를 접한 영국의 탐험가 아우렐 스타인이 여기에 와서 이 고문서의 존재를 안 후 왕월록을 꿰어 소액을 주고 약 7,000점, 총 25상자를 런던 대형 박물관에 가져가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정말 몇 푼 안 되는 돈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1914년에 스타인은 다시 막고굴로 와서 왕월록으로부터 5상자 분량을 싼 값으로 또 편취해 갔죠. 그 이후 당시 우르무치에 체류 중이던 한문의 해박한 프랑스 교수인 펠리오는 스타인의 막고굴 탐험 소식을 듣고 그 이듬해 1908년 부랴부랴 현지에 도착하여 왕월록을 매수해 총 29상자를 헐값으로 사들여 프랑스로 보내 현재 파리 국민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고 석굴에 171굴, 171치까지 1년 번호를 붙였습니다. 지금도 그 번호를 사용하는데 펠리오 넘버라도 하죠. 이후 뒤늦게 남아 둔왕고서의 진가를 가늠하게 된 중국 청정부는 그 다음에 1909년 둔왕에 남아있던 고서 6천여 권을 베이징으로 옮겨왔고 베이징 도서관에 보관하였습니다. 한편 1912년에는 일본의 오타니 탐험대가 왕월록이 숨겨두었던 잔서 중 500권을 가져갔으며 그 사이 러시아의 고고학자도 2차례 둔왕에 와서 막고굴의 벽화 10장을 뜯어갔고 1924년에는 미국 예일대학 조사대로 파견된 일행이 막고굴의 벽화 20여 장과 불상 몇 굴을 불법으로 뜯고 훼손하면서 미국으로 가져가기도 하였습니다. 막고굴 장경동 외에도 여러 곳에서 둔왕 문서가 발굴되었으며 중국의 영국, 파리, 러시아, 일본 등에 공식적으로 소장되어 있는데 거의 5만 권 이상에 달하고 대부분이 1000년 이상 된 문서이며 가장 이른 것은 서량 406년, 시대로 1800년 역사입니다. 둔왕 문헌의 내용은 다종다양하지만 한문과 티베트 문자로 쓰인 불경본 등 불교 관련 문헌이 압도적이어서 거의 90을 차지합니다. 금강반야바라밀경이 유명하죠. 그리고 신라승려 해초가 작성한 왕호천축국전도 펠리오가 반출한 문서에 묻어져 나간 것입니다. 이후 일본과 미국인에 의해 일부 유출되었습니다. 둔왕에서는 쿠차의 키질 석굴과 투르판의 베제클리크 석굴처럼 영국 등 서양 국가의 탐험대에 대량 도난, 훼손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인에 의해 먼저 발견되어 있었어 완전 방치된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주인이 있다는 뜻이죠. 막고굴에서 발견한 고문서나 유물의 양이 워낙 방대하여 이를 해석하고 디지털 작업하기 위한 둔왕학이라는 학문과 국제 둔왕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장경동 문헌과 함께 각지의 유적에서 발견된 5세기에서 11세기에 걸치는 시기에 작성된 고대 문헌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 형태는 두루마리, 책자본, 각본, 인쇄본, 탁본 등으로 다양하며 작성된 문자와 언어도 중국어, 한자에서 몽골어, 티베트어, 산스크리트어, 튀르키예어 및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의 언어로 그 구성이 다양합니다.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The night's young and it's just begun as she puts her hand in mine. We wanna chase the night, wanna dance to the light, pull the stars from the sky, just two hearts running wild. Never sleep, never stop. 막고굴 관람을 합니다. 현재 막고굴 관광지는 디지털 전시센터 그리고 석굴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둘은 티켓을 세트로 같이 사야 합니다. 단독으로 판매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실명으로 예약하고 예약한 시간에 따라 참관해야 합니다. 참관 인원은 하루에 6,000명입니다. 현장에 가면 석굴에 직접 갈 수 없고요. 먼저 막고굴 디지털 전시센터로 가서 막고굴에 관한 3D 영상 2편을 20분씩 관람해야 합니다. 1편은 천년의 막고굴이라는 것으로 막고굴이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관광객들이 막고굴을 더욱 깊이 이해하도록 해주는 거죠. 2편은 몇 개의 막고굴 모습을 보여줍니다. 현재 개방되지 않은 많은 석굴도 있어 흥미진진합니다. 360도 3D라서 동굴 안에 들어와 있는 느낌을 주고 매우 생생합니다. 아쉽게도 사진과 영상은 찍지 못합니다. 관람한 영상은 총 7개입니다. 인터넷 등을 참조하면서 그리고 기억과 메모를 되살려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 285번 석굴입니다. 서위 시대에 건축된 석굴입니다. 본실의 북쪽 벽에는 서위 대통일 4년 538년과 5년 539년이라는 연대가 기록되어 있는데 정확한 발굴 연대를 가진 둔왕석굴에서 가장 오래된 동굴입니다. 7개의 설법하는 부처상이 있고 벽과 천장을 매우 화려하고 실감있게 꾸며놓았습니다. 428번 석굴입니다. 5세기 북주 시대의 작품으로 막고굴 석굴의 3층 중앙탑 기둥에 만든 동굴입니다. 557년에서 581년에 만들어졌다는 연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굴의 주실은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으며 중앙탑 기둥이 있으며 벽화가 화려합니다. 하늘을 나는 하늘에 네 호랑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각각 2마리의 호랑이가 서로 마주 보고 서서 머리를 숙이고 목과 꼬리를 흔드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앉아있는 부처, 누워있는 부처가 있고 그 주위를 신도들이 둘러싸 있습니다. 누워있는 부처는 열반을 묘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자, 보살로 보이는 사람들의 의상은 반나체로 몸매가 훤히 드러나 보입니다. 색상은 화이트 및 다크가 주로 사용되어 대비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색조를 형성합니다. 동쪽 벽에 만화 스타일로 부처님의 탄생 이야기를 그려놓았습니다. 석가모니 부처가 전생에 행한 많은 선행에 대한 이야기를 그려놓고 이러한 선행의 축적은 결국 부처가 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겁니다. 420번 석굴입니다. 수나라 시대의 6세기 작품입니다. 불상의 종류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3세불이 있습니다. 정면에는 부처가 앉아있고 2명의 제자가 서 있습니다. 벽화가 엄청 화려합니다. 송나라와 서하시대의 벽화의 일부를 다시 그렸으며 본실은 양동이 모양의 지붕으로 덮여 있으며 남쪽, 서쪽 및 북쪽 벽과 천장에 화려한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나무와 돌, 꽃, 탑, 사원, 샘, 연꽃,
연못, 구름 등을 빽빽하고 복잡하게 그려놓았고 일부는 심각한 변색으로 인해 읽기가 매우 어려워 해석에 있어 학계에서 논쟁이 많다고 합니다. 그림 아래에는 남성과 여성의 기부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220번 석굴입니다. 당나라 초기 622년 작품입니다. 황제가 설법을 듣는 장면도 묘사되어 있습니다. 음악을 듣고 춤을 추는 장면이 있는 최고의 그림이라는 평가입니다. 7개의 서 있는 부처 그림이 있습니다. 양동이 모양의 지붕의 사쪽벽이 모두 화려한 벽화로 그려져 있습니다. 당초 송나라 벽화인 줄 알았는데 1943년 송나라 벽화의 표면을 벗겨낸 후 잘 보존된 당나라 초기의 벽화가 발견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손나라의 벽화가 당나라 벽화를 보존하게 한 거죠. 보살들의 단체, 초상화와 보살에게 바치는 아름답고 생생한 공양은 당나라 초기의 풍부하고 섬세한 예술적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45번 석굴입니다. 8세기, 당나라 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며 천왕이 등장합니다. 정면에 조각상이 있는데 중간에 부처가 있고 지위와 계급에 따라 그 바로 옆에 두 제자 그리고 2명의 보살, 마지막에 천왕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우로 대칭으로 부처 옆에 3명씩 서 있는 거죠. 그리고 벽화도 화려합니다. 조각과 그림의 모양도 이 시기에는 엄청 다양해져서 관음보살, 지장보살 등의 그림이 등장합니다. (61번) 석굴입니다. 오대산 전체의 전경도로 실제 오대산의 그림이라고 합니다. 오대산은 북위 왕조 이후 불교의 보급과 함께 많은 수도원을 설립하여 승려들이 모여 수도하는 불교 성지가 된 곳입니다. 그림에는 70여 개의 불탑과 사원의 모습을 그렸는데 벽화는 중국 미술사에서 특별한 존재로 그 역사적, 예술적 의미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밑에서 높이 3m, 길이 13m가 넘는 이 거대한 벽화를 올려다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림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등장하는데 농민은 산에서 장작을 베고 상인들은 짐을 나르고 많은 승려들이 땅바닥에 자리를 잡고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공사절도 등장하는데 백마를 타고 낙타를 이끌고 곡물을 운반하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산 위로 올라갈수록 색이 풍부해지고 사자, 황금용, 흰악 등과 구름이 나타납니다. 벽화에는 많은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130번 석굴은 직접 참관하였습니다. 직접 방문한 영상을 참조하세요. 영상을 본 후에 관광지의 내부 순환버스를 15분 정도 타고 석굴로 이동합니다. 뜻 석굴에는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설명을 받으며 6개 정도의 석굴을 관람합니다. 한국어가 있어 한국어를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소수의 인원이 매우 안락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진과 동영상 촬영은 금지죠. 동굴 안의 모습은 엄청납니다. 불상, 조각상과 벽화, 백문이 불여일견. 참관 시간은 약 1시간 정도입니다. 당나라 말기 석굴입니다.
막고글의 큰 동굴 중 하나로 중앙에는 말굽 모양의 불단이 설치되어 있으며 재단에는 중앙에 부처, 그 옆으로 2명의 제자, 2명의 보살상이 있습니다. 벽에는 작은 부처 벽화가 빼곡히 그려져 있습니다. 열일곱 번은 16번의 북쪽 벽에 서하 시대의 벽화로 덮여 있던 것을 막고글 관리인인 왕월록이란 사람이 발굴한 것입니다. 이 역시 16번과 같이 당나라 말기 시대 것이며 불상, 벽화와 함께 엄청난 유적인 공문서 5만 점이 발견된 곳이죠. 이 동굴은 장경동이라 별도 명명하였습니다. 불상과 벽화가 있습니다. 당나라 때 시작하여 청나라 때까지 계속 만들었습니다. 수나라 이후 세 부처의 과거, 현재, 미래를 표현하는 한 형태로 3면의 불상이 있습니다. 서쪽 면에는 부처, 2명의 제자, 2명의 보살, 2명의 천왕이 있고 북쪽 면에는 부처와 2명의 보살이 있습니다. 남쪽 면에는 앉아있는 부처와 2명의 보살이 있습니다. 벽화는 동굴 전체가 잘 채색되고 화려합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부처를 그렸으며 지장보살과 열왕의 그림도 있습니다. 수나라 수양제 시대로 추정합니다. 조각상은 중간에 부처가 있고 양쪽으로 각 2명의 보살, 총 5개의 조각상이 있습니다. 벽화에는 비천, 즉 날아가는 천사 모습을 그렸는데 예술적으로 큰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벽화에 각기 다른 모양의 수백 개의 부처를 그려놓았는데 막고글 벽화 중 부처 수가 가장 많은 벽화랍니다. 그리고 이 벽화는 중앙아시아 소그드 피안즈켄트 지역의 벽화와 놀랍도록 유사하기 때문에 소그드 학파와 양식의 영향을 깊이 받은 둔왕의 대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소그드인들이 후원했을 것이라 추정하며 그림에도 그들로 추정되는 서양인 인물들도 보입니다. 북위 시대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동굴은 정사각형 모양이고 한 개, 불상과 양쪽 각 3명의 보살, 총 7개의 조각상이 있으며 천장은 양동이 모양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 동굴은 벽화가 유명한데 특히 천장의 그림이 매우 유명합니다. 손바닥만한 1000개의 불상이 그려져 있으며 중앙에는 우물과 8개의 꽃잎을 가진 연꽃이 그려져 있습니다. 꽃잎이 겹쳐지고 꽃의 중앙에는 빙글빙글 돌고 쫓는 3마리의 토끼 문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수나라 중기 및 후기에 널리 사용되는 형식이라 하며 정문에도 그림을 그렸는데 이 역시 북위 왕조에서 처음 만들어졌으며 수나라 때 널리 사용되었답니다. 그리고 벽화에는 후원자로 추정되는 남녀 10여 명의 그림도 있습니다. 옷차림은 단정하고 옷과 치마의 색상은 단조롭지 않게 모두 다르게 하였습니다.
북위 왕조시대 석굴입니다. 1500년 역사네요. 사면체 큰 기둥에 조각상을 만들어 놓았는데 중간에 부처상이 있고 손이 떨어져 나간 훼손된 모양입니다. 그리고 다른 면에는 부처 외의 조각상이 있습니다. 파란색을 많이 사용하였는데 안정과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라죠. 아프가니스탄에서만 생산되는 비싼 안료, 청금석을 많이 사용했는데 돈 많은 기증자가 기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벽화에는 날개가 있는 남자 모습이 보이고 손바닥 2배 크기 정도 되는 부처 불상 그림이 많습니다. 그리고 벽화에는 사슴 그림이 있는데 가로 형식의 연재 만화같이 양쪽 끝에서 중간으로 스토리가 진행됩니다. 기증자가 공물을 바치는 그림도 있습니다. 북위 시대 15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2개의 불상, 2개의 보살상이 있고 두 부처가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일부는 훼손되었습니다. 나란히 앉아있는 두 부처의 모양은 중국에서 대승불교의 확산과 인기를 반영한다고 합니다. 좌우측 벽에는 여러 조각상들이 있는데 북쪽 벽은 6개 조각상이 있고 비교적 완전한 모습입니다. 보살은 3면 왕관을 쓰고 상반신은 알몸, 하반신은 치마를 입고 있으며 유쾌한 표정입니다. 남벽은 3개가 훼손되어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상하는 부처의 조각상이 있는데 그 표정이 워낙 섬세하여 깨달음에 참여한 후 만족과 즐거움을 맛보는 것 같다고 하며 드문 걸작으로 손꼽힌다고 합니다. 화려한 벽화를 그려놓았는데 미인보살상에 웃는 모습이 유명합니다. 이름은 동방미소 동방의 모나리자라고 하죠. 이것이 끝나면 개인의 자유 참관인데 가이드 없이 설명 없이 개방된 곳 4개를 봅니다. 설명은 동굴 앞에서 일괄적으로 중국어로 해주기는 하죠. 막고굴에 들어서면 정면으로 큰 집 형태가 보이는데 막고굴에서 가장 큰 건물이자 랜드마크입니다. 그것이 이 96번 석굴의 외관이고 그 안에 불상이 있습니다. 당나라 초기에 지어진 것으로 산 절벽을 배경으로 한 높이가 45m의 9층 건물인데 그 안의 불상은 35.5m 높이의 거대한 미륵불상으로 스촨의 높이 62m, 낙산대불과 36.7m의 용연대불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지금의 이 불상은 훼손된 것을 1928년 다시 재건한 것입니다. 이 석굴은 막고굴 역사에 큰 획을 긋는 것이며 당나라 초기의 국력, 사회 안정 및 경제적 번영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동상은 미륵보살에 앉아있는 불상입니다. 불교 신앙에서 미륵보살은 먼 훗날에 태어나는 석가모니 부처의 뒤를 잇는 다음 부처가 된다고 하는데 이때가 되면 세계는 큰 평화와 풍요의 세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생각이 더 나은 안정된 삶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열렬한 열망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이 미륵불상은 통통한 얼굴, 편안한 눈썹, 물결 모양의 옷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 전형적 초기 당나라 스타일을 보여주죠. 앉은 자세의 다리가 자연스럽고 눈이 아래를 향하고 있어 사람들에게 높이와 위엄을 느끼게 하며 부처의 오른손을 들고 있는데 중생의 고통을 없애는 것을 의미하고 뻗은 왼손은 중생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뜻이라 합니다. 이 동굴은 5대 십국 시대에 건설되었습니다. 앞방은 파괴되었지만 복도와 안방의 벽화는 잘 보존되어 있으며 모두 원본입니다. 본실은 돔 모양의 홀동굴입니다. 내부에는 4명의 천왕이 그려져 있습니다. 남쪽 벽에는 11명의 남성 공양 인물이 그려져 있고 북쪽 벽에는 15명의 여성 공양 인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중 위구르족 여성들이 보이는데 복숭아 모양의 봉황왕관, 옷깃이 달린 좁은 소매의 예복, 바닥까지 내려오는 치마, 발가락이 납작한 자수 신발 등 전형적인 위구르족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하늘의 공주로 불렀다는데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 동굴을 하늘공주 동굴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벽화와 천장의 그림은 온전히 보존되어 있는데 장엄한 스타일의 스토리로 전개되는데 코끼리를 탄 보살, 사자를 탄 보살의 모습이 보입니다. 당나라 석굴이며 동굴 안에 있는 불상은 높이 26m의 미륵보살이 기울어져 있는 불상으로 96번 높이 33m의 불상에 이어 막고굴의 두 번째로 큰 불상입니다. 이 불상은 96번의 남쪽에 있기 때문에 남쪽 큰 동상이라고 불렸습니다. 석굴의 모양은 사각형 원뿔형으로 위쪽이 작고 바닥이 큰 동굴입니다. 부처의 머리만 7m로 인체의 비율에 맞지 않지만 아래에서 위로 부처님을 올려다 볼 때의 시각적 차이를 잘 만들어 관람객이 엄숙하고 친절한 미륵불의 표정을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한답니다. 불상은 약간의 미소를 짓고 있으며 표정은 엄숙한 표정입니다. 석굴은 당나라 때 건축되었으며 벽화는 송나라 작품입니다. 벽화는 많이 훼손되었으며 머리 쪽에 몇 개의 구멍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나라 시대 석굴이며 당시 이 시성을 가진 도낭의 왕족이 맞들었으며 당나라 말기, 서하, 청나라에 의해 수리, 재건되었습니다. 동굴 중앙의 불교 재단에는 누워있는 석가모니 조각상이 있는데 열반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이 열반의 동상은 남쪽에 머리가 있고 북쪽에 발이 동쪽을 향하고 있으며 길이는 14.46m로 부피면에서 막고굴에서 두 번째로 큰 조각상입니다. 이 조각상 위에는 100개 정도의 작은 불상이 놓여져 있고 양옆에는 연꽃치에 앉아 있는 부처 좌상이 있습니다. 4대 천왕의 모습도 보입니다. 이 열반의 와불은 불교 수행의 가장 높은 성취를 의미하는데 열반의 깨달음은 버림, 해탈, 무지와 사랑에 대한 갈증으로부터의 초연을 의미한다고 하며 열반의 경험은 올바르고 지속적인 명상 수행을 통해 습득되어야 하며 불교의 확산과 발전 과정에서 열반은 점차 더 복잡한 철학적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여기에 담았답니다. 이 열반을 묘사하는 벽화가 좌우에 있는데 높이가 약 2.5m, 총 길이는 23m이며 500명 이상의 캐릭터 및 동물이 등장하는 10개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끝난 후에는 관광지 순환버스를 타고 입구인 디지털 전시센터로 돌아갑니다. 막고글 관람 시간은 대략 3시간 정도 걸리는 듯합니다. 엄청난 석굴이 있으나 닫아놓고 이렇게 하루 몇 개를 개방하여 보여줍니다. 매일매일 그때그때 다르다고 하네요. 그래서 매일 가면 다른 석굴을 볼 수도 있습니다. 박물관을 보러 갑니다. 막고글에 대한 엄청난 감동을 삭힐 수가 없네요. 저는 박물관으로 가면 벽화 등 뭔가 좀 더 볼 게 있을까 해서 막고글 관람을 마치고 박물관으로 갔습니다. 박물관은 당일 문 앞에서 예약하면 됩니다. 외국인은 아직 시스템이 개발되지 않아 여권을 보여주면 그냥 들어갑니다. 다 근데 별것은 없네요. 45번 석굴을 인공으로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꼭 들러야 할 필수 코스는 아닌 듯합니다. 비추합니다. 그리고 근처에 옥문관과 양관이 있습니다. 가옥관처럼 눈요기가 되는 볼 것이 있는 곳은 아니고 한나때의 유적지입니다. 시간이 되시면 역사를 잘 음미하면서 방문하면 좋을 듯합니다. 옥문관은 두낭시의 서북쪽으로 98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한나라 무제 때의 실크로드의 중요한 관문 역할을 했던 곳으로 북쪽에 옥문관, 남쪽으로는 양관이 있습니다. 변경을 지키기 위해 만든 만리장성의 서쪽의 끝으로 서역으로 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죠. 현재의 옥문관은 당나라 시대에 보수된 유적지이며 그 당시에 많은 시인묵객들의 소재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양관은 두낭에서 남쪽으로 75km 떨어진 곳에 있는데 두낭 북쪽의 옥문관과 함께 두낭 이관으로 불렸죠. 옥문관을 지나면 실크로드 북로로, 양관을 지나면 남로로 통합니다. 6일간의 실크로드 여행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